안녕하세요. 단대부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위정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단대부고 배정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단대부고 내신이 정말 챙기기 어렵다라는 말씀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뭐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단대부고가 요즘 많이 내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단대부고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남고의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우리 남학생들이잖아요. 수학이랑 과학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약간 거기에 좀 허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특히 이제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이미 이거 저 올림피아드 때 다 배웠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쉬운 거니까 이 문제는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매번 해오죠. 그런 학생들은 정말 실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 문제씩 틀려와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정말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정말 1등급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풀리고 이 친구가 요거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테스트에 다 넣어가지고 항상 테스트 시험 문제를 갖다 풀리면은 항상 한 문제씩 꼭 틀렸습니다. 100점 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요. 매번 90점, 95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이거 병이야. 너 이거 못 고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선생님, 병 중에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대요. 제가 거기다 대고 야, 불치병도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나중에 보여줘봐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결국엔 1학기 내내 2등급을 받았고요. 2학기 중간고사도 2등급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공부하는 습관을 갖다 좀 많이 고쳐서 나중에 합산해서 1등급을 받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결국엔 내신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전쟁과 같은 단대부고 내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단대부고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통합과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통합과학을 갖다가 먼저 배우게 된다면 주로 2단원과 3단원 내용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3단원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의 기초는 학생들이 모두 다 단순 암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단대부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보자면 자, 그냥 순서대로 쭉 2단원까지 시험을 봤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를 보면은 2단원에 지구과학 파트가 많고 그리고 화학 파트가 많고요. 생명과학 그리고 물리 파트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는요. 잘 안 넘어가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자, 3단원 내용이 모두 다 기말고사 범위였어요. 기말고사 범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과학 파트와 그리고 물리 파트, 생명 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학 파트가 들어가지 않았죠? 자, 사실 이제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과형 학생들도 많지만 문과형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문과형 학생들은 물리 파트를 배울 때 굉장히 부담이 좀 많은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단대부고 물리 문제를 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중력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때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문제가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단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특히 물리와 화학에 대한 경우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유형 자체가 2학년 모의고사 또는 3학년 모의고사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물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은 선행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대부고 시험을 갖다가 좀 말씀드리면 물화생지 고르게 퍼져서 밸런스 맞추어서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기 첫 번째 단원, 과학의 기초, 측정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를 등한시했던 친구들은 1학기 중간고사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단대부고 실제 기출 문제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측정 및 단위 변환이다 라고 쓰여져 있죠. 사실 문제를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이 문제가 1킬로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아니면 몇 밀리미터일까요? 이렇게 단위 변환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암기 문제처럼 보이시나요, 어머니?
절대 암기 문제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모르는 인치에 해당하는 몇 센치인지 다 내용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도 수학적인 지식만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네, 17번 화학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화학 결합에 해당하는 공유 전자쌍 수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캡처해 놓았느냐? 자, 그냥 단순히 이 문제를 갖다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주사위 전개도랑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공간지각 능력이 좀 없는 학생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다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시키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문제 보면은 엄청나게 길다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어머니? 우선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딱 보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네, 숫자가 지수 형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또 단위 변환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이 문제가 좀 오답률이 높았어요. 왜 높았느냐?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대충 읽고 이제 숫자만 변환을 시키면 당연히 틀리고요. 문제표를 보시면 여기는 반지름이다라고 적혀져 있지만 밑에는 지름이다라고 적혀져 있죠. 이를 곱하지 않은 학생들은 니은에서 2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것 갖다가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꼼꼼하게 평소에 풀지 않는 학생들은 이런 데서 실수가 나기 때문에 이제 등급이 하나씩 내려가게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3번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화학 파트 문제인데 제가 요걸 갖다 왜 가져다 놨느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와 화학 문제는 내용은 중학교에서 배웠었던 연장성에 있지만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갖다가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2학년 모의고사 문제처럼 조건들을 나열을 해놓고 우리가 그걸 갖다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응되는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이런 문제 푸는 습관이 부족한 학생들은 당연히 시간 안에 시간 압박 속에서 정확한 답을 갖다가 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2학년 모의고사 문제들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풀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풀고 가야지 우리 학생들이 좀 여유롭게 문제들을 풀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단대부고 시험 특징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단대부고 시험은 수학적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료 해석 문제 그런 거 많이 접해보면서 본인들이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중간고사는 정말 과학의 기초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5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단수 남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변형시킨 문제들 충분히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단답형으로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선생님들께서 부분 점수를 잘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에 맞춰가지고 평소에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해주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우선 단대부고 시험 1단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암기 문제도 나오지만 아까 전에 보았던 단위 변환 문제, 수학적인 수식이 필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학생들 체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우선 교과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대부고는 미래행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구석탱이에 탐구활동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제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과제를 줄 건데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수업 내용이 잘 습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통합과학은 암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고 바로 보내지는 않을 거고요. 그날 수업 내용 잘 확인이 되었나 제가 수업 이후에 클리닉 시간에 1대1 구두 테스트 진행을 해서 테스트를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과제를 잘 볼 수 있게끔 실력을 만들어서 집에 보낼 예정이에요. 자, 요렇게 5주 동안 저랑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 이제 6주차 수업 때가 오겠죠? 그때는 이제 단대부고 시험 스타일의 문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갖다가 제가 진행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내신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아직 1학년 어리기 때문에 제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업은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 학생들 이제 수업이 끝나면 4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은 4시 반까지 빨리 그냥 학원 오라고 제가 좀 꼬드깁니다. 우리 친구들 4시 반에 와서 과제 못한 친구들은 과제도 하고 그리고 과제 채점도 하고 테스트 봐야 되니까 미리 공부도 하고 저랑 수업을 진행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수업 때 보는 테스트 80점 미만인 학생들은 무조건 남아서 내가 왜 틀렸는지 오답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업에 대한 내용 1대1 구두 테스트를 진행한 후 그리고 집에 보낼 예정이에요. 자, 제 교재와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캡처를 해서 보았는데, 자,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통합과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암기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풀어보아야 되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따라서 OX 문제들도 제가 따로 이렇게 문제로 줄 거고, 그리고 빈칸 채우기 문제, 그리고 실전 문제,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 따로 뽑아가지고 제가 단계별로 지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스타일을 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내용만 필기를 해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재판서랑 똑같이 그리고 심지어 색깔까지 똑같이 따라가지고 필기를 따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수업만 듣고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공부를 해도 저는 상관은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다시 공부를 했을 때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편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 수업 내용이랑 똑같은 이렇게 필기 노트를 매 시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간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주간 테스트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다지선다. 모두 고르시오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왜 모두 고르시오로 하느냐? 저도 저렇게 내면은 사실 채점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렇게 시험을 봐야지 우리 친구들이 한 문제를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 테스트를 보고 우리 친구들 틀린 문제를 확인을 함으로써 야, 너는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 다시 공부해. 너 이거 똑같은 문제 틀렸으니까 요거는 우리 다시 외우고 가자. 저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2주차 테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1단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진짜 단위, 기본량, 유도량 다 외웠는지 직접 써서 확인을 시키고 있고 단위 환산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문제 내가지고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어머님들께 이렇게 문자 발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제 5주차, 6주차 도달하게 되겠죠. 자, 6주차에는 단대국어 기출 문제들을 갖다가 변형한 테스트 문제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어느 단원이 그래서 좀 부족한가 제가 이렇게 정답률을 갖다가 표시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부족한 단원은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직접 테스트 문제들 모두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디가 조금 부족한지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 피드백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개인 상담 란에다가 우리 학생들 개인 코멘트를 갖다 다 적어가지고 학생들과 이제 어머님들께 문자로 발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보고 아, 내가 여기 좀 약하구나. 다른 친구들보다 여기는 내가 좀 강하지만 이걸 내가 못하니까 나머지 한 주 동안은 채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보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보는 뭐 교과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모든 학교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오답률이 높은 선지들을 다 뽑아 놓았어요. 그런 선지들만 다시 한번 풀므로써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하고 이제 수업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랑 수업을 진행을 하면 수업만 딱 끝내고 이제 집에 보내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집에 가서 궁금했었던 사항들, 뭐 질문 같은 거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이렇게 제가 해결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과제가 있거나 수행평가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본인들이 찾아서 공부를 하고 해결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렵지 않게 제가 알려줄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함께 진행한 학생들, 네, 내신도 잘 보고, 그리고 이제 모고도 다 맞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내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쭉 올라가가지고 수능 때도 확실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제가 탄탄한 기본 개념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하는 단대부고 통합과학 수업은 화요일 6시에서 9시. 하지만 이제 클리닉 포함하면 5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거는 시간 싸움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단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영수를 공부하느라 과학을 갖다가 놓을 수도 없고요. 과학 공부하느라 더 중요한 국영수 흐트러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요 화요일 5시간 동안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저 시간 안에만큼은 무조건 내 통합과 완벽히 마스터해서 끝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의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